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주는 힘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그 파워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자, 오늘 다 같은 시장 개장을 마주했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깊은 조정이 시작된 건가 두렵네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지, 지금이 노려왔던 그 타이밍이야 하고 배팅의 방망이를 휘둘렸는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특히 기술주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그랬죠. 폭락하다 보니까 공포 심리 속에 시작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는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지수와 그리고 종목 주가에 있었고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는요, 오르막길을 열심히 내딛고 있습니다. 오르막길하니까 평소에 제가 즐겨 듣는 정인 씨의 오르막길이 생각나는데요. 자, 오늘 뉴딜 관련주는 주주들에게 굳이 나를 택한 그대여, 우리 손 놓지 말고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말자며 잘 견디자라고 속삭이는 듯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특히 풍력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게 강세죠. 효성중공업, CS-윈드, 유니슨, LS 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동국 SNC, 코오롱 글로벌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볼까요? 우선 하나솔루션, SKD&D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현대에너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소차에서는 효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 기록에 코오롱 머티리얼즈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게임주도 오늘 잘 가죠. 대표적으로 펄, 어비스, 컴투스, NHN, 웹젠이 보란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KRX, BBIG, K 뉴딜 지수 5종을 발표를 합니다. 뉴딜 지수와 더불어서 4개의 각 산업별 지수인 건데 BBIG 요즘 시장에서 참 많이들 얘기하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섹터인데 각 분야별로 각각 10종목씩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중에 ETF의 조기 상장도 추진해서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에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했고 이 40개 종목 중에요. 이 코스닥 종목이 19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폭락장도 결코 두렵지 않다.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오늘 시장 바라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는 데서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 양봉을 차려입었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원입니다.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끔 바람이 불 때 저 먼 풍경을 바라보고 이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을 기억하면서 가자라는 그대들의 속삭임을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드디어 열렸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 매일 2분씩 추첨해서 저희가 치킨 상품권 2장씩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느낀 점 공유하고 싶고요. 이번 주는 이데일리 이 TV가 네이버 TV와 또 함께 합니다. 또 24시간은 저희 듣기 가능한데요. 유튜브 이외에도 그 팟빵,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와 봤는데 오늘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알차게 저희가 또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등산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 집 근처에 있는 네. 아차산 종종 이렇게 아차산? 네,
네. 그래도 종종 올라가겠는데 네, 좋아하는 편은 높나요? 아니고 아차상 어때요? 아니요, 되게 네. 낮습니다. 낮아요. 네. 낮아서 이제 네. 빠르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차산입니다. 네, 왜 옛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성 테스트 할 때 등산, 어려운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보라라고 네네. 했는데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산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관악산이 대전대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낮은 산은 되게 좋아해서 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높은 오르막길 어르신들의 말을 따라서 네. 그런 데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르막길이라도 목표 지점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오르막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보유하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오르막길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오르막길이면은 참 부담스러운데 안 가면은 예, 그럴 것 같고 참 관점의 차이인데 네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의미가 또 함축이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 어떻게 바라봤는지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 납품된 상황인데요. 오늘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서 빵빵합니다. 하나솔루션 전 채널에서 다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외에 효성중공업, 더존비즈온, 아시아나항공이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을 했고 펄 어비스, 한국경제TV와 MTN이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이외에도 코오롱 글로벌, 바디텍메드, 동성 화인텍 분석을 했고 한국경제TV가 HDC 현대산업개발, OCI, 유니슨 분석을 했죠. 매일경제TV는 삼성전자, 신테카 바이오, 두산 퓨얼셀, 일진 머티리얼즈, SNS텍, CS 윈드를 선정을 했고 MTN이 쌍용 양회 우선주, 유나이티드 제약, IMBC 하나를 분석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네. 전 채널에 저희가 특징주를 대부분 모아봤습니다. 한눈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앵커 브리핑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어제 네. 이제 간밤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빠진 데다가 또 이제 지수 실적 시즌도 지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또 주가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봤을 때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 그 그린 뉴딜 아니면 뉴딜 펀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일을 많이 올렸고 앞으로 또 약간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알찬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기자님의 시각으로 한번 두루두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수의 특징주 중에서 네.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골랐습니다. 드디어 네. 뭔가 있더라고요. 네, 이데일리와 한국경제에서 네.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 때문에 채권단 체제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작년부터 예. 진행하고 있었죠. 이제 예. 국내 2위 국적 대형 항공사로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뭐 일반적으로 매각되는 종목은 매각 절차에 따라서 주가가 좀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오늘 하락세예요. 장중에는 네. 7% 정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매각에 대한 그런 안 된 거, 이런 네.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거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매각이 무산됐고요. 뭐 작년 11월에 HDC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약 10개월 만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건전성이 높은 HDC 현산으로 좀 가게 된다고 하면은 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 뭐 최근 뭐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 뭐 당분간 새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또 이렇게 이거를 인수하려고 그러니까요. 들겠냐. 이렇게 부담이 큰데. 네, 그런 예.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사실 이제 줄여서 현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발을 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도 네네. 이제 주식 시장을 계속 바라봤으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사실 예. 인수를 하려면 진작 인수가 끝났었어야 돼요. 원래 작년에 네. 채권단과 현산이 이제 약속하기로는 올해 6월에 이제 인수를 마무리하겠다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벌써 9월인데.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약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아시아나 1분기 실적이 현산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아지면서 좀 고민이 깊어졌고 이제 네. 인수 포기로 좀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현산이 4월에 좀 아시아나 유상증자 주급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이후 현산은 뭐 지난해 계약한 이후로 뭐 부채가 추가로 드러났다. 뭐 채권단으로 1조 7천억 원의 차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왜 우리한테 한 말 얘기 없이 이렇게 했냐 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실사를 요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M&A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좀 보면은 이렇게 재실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정말 그럼 이거는 재실사를 하는 거는 사실 채권단 측에서 들은 얘기지만 예. 뭔가 흠결을 찾아서 그 계약 자체를 좀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뭘 자꾸 파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볼 거 다 봤는데 네, 뭘 또 네, 보냐 야, 이런 네. 거였고 뭐 실제로 그래서 뭐 채권단 측에서는 최근에는 산업은행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메꿔줄 테니까 너네 인수 그 부담되면 그걸 좀 줄여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이제 현사는 뭐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에 관련해서 이제 돌려받으려던 명분 쌓기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좀 그게 좀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시아나 항공 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일단 안 산다 이렇게 네네. 됐잖아요. 안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마일리지 많이 쌓아놨는데 뭐 회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저 주주 외에도 이런 게 있네요. 예,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거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데 뭐 이제 채권단이 이제 최종 결단을 하면은 금호산업이 이르면 오늘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안으로 현산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2조 원 정도 규모로 거론이 되는 기간 산업 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단이 더 지원을 더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지원을 받아서 관리 체제에 계속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현상은 그 계약 금 인수가의 10%죠. 2,500억 원인데 이제 2,500억 원을 이제 금호산업이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 현산의 입장이고 예. 금호산업은 무슨 소리냐 너네가 이렇게 계약을 파기한 건데 이걸 왜 돌려주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법적인 분쟁이 이제 계속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네. 현산은 뭐 당분간 주인은 못 찾을 것이고 좀 이런 그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좀 당분간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뺏어온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 네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찌됐건 맞습니다. 매각이 딜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된 거죠. 노딜이 됐죠. 그러니까 첩첩산중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또 여러 가지 법적 공방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좀 네네. 더 주시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오늘 아시아나 항공, HDC 현대산업개발 모두 둘다 하락세. 약세,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두 네.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원입니다. 그래서 더존비즈 오늘 잘 가거든요. 네, 예.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가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네. 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하는 뉴딜 펀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전 비즈원이 이제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광수 기자님이 지난주에 그 네. 정책 모멘텀에 있는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네네. 또 취재를 해오셔서 알려주셔서 참 도움이 됐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알짜 지식을 전해주시렵니까? 네네. 일단 한국판 뉴딜 네. 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마련한 프로젝트 이름이고 뭐 디지털 그리고 그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 솔루션처럼 그린 그리고 이제 뭐 안정망 강화 인프라 쪽으로 세 축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해서 이제 뭐 내수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그 뉴딜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뭐 민간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뉴딜 지수를 개발을 해서 뭐 관련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상장지수 펀드 ETF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뉴딜 지수를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지수에 도전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부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네. 카카오랑 네이버 이렇게 같이 이름 올렸어요.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는 워낙 많이 올랐고 워낙 다들 잘 알고 있는 너무 예, 좋은 주식이라는 걸 잘 예. 알고 있는데 도전 비전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덜 알려져 있고 이제
새롭게 이런 지수에 이름을 올리면서 좀 수급이 좀 몰린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됩니다. 네, 수급 쪽으로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 또 네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수 이렇게 10개 기업을 봤을 때 그중에서 가장 탑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도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실적단 네. 이런 부분 또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네네. 또 이런 부분 잘 또 맞습니다. 부과시켜 드리는데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2분기 뭐 영업이익이 네. 1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 이때까지 다 주가들이 잘 갔었잖아요. 도전비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도전비전이 밝히기로는 뭐 23분기 연속으로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어요. 뭐 사실 그렇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네. 뭐 정책 수혜감도 있다. 이렇게 양쪽 두 가지 모두가 작용됐다고 볼 수가 있고 도전비전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게 이제 요즘처럼 뭐 재택근무나 뭐 비대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런 뉴딜 펀드가 아니어도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서 좀 주가가 올랐던 게 있었는데 양대 호재네요. 뭐 네, 이 맞습니다. 시대에. 예.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네. 뉴딜 펀드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또 오늘 굉장히 또 두 자릿수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갈 보입니다. 운명은 가나 봅니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갈 사람만 간다더니 정말 갈 종목만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 모멘텀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이거 갖고 네네. 계신 분들은 요즘에 좀 어깨에 힘 좀 올라갔을 네네.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아무튼 좀 맞습니다. 부럽네요. 자, 더존비즈 오늘 또 52주 신고가 네. 예, 장중에 기록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좀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네. 어제도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서 네, 마지막 종목 네. 쌍용양회 우선주, 쌍용양회 선주 5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예, 그렇네요. 뭐 예.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예. 새로운 유형의 종목이라서 좀 가져오게 됐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 폐지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왠지 지금 오늘 쌍용양의 우선주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였는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하한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완전히 대반전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최근 흐름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이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다. 그러면 네. 바로 하한가로 내려가는 게 예.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쌍용향의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진 상장 폐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해서 없애겠다. 이렇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 사들여서 예. 소각을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1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와 뭐 자본 구조 효율화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좀 소각을 하겠다. 우선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용양회가 우선주 상장 폐지를 위해서 주식을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상장 폐지를 위해서 높은 값에 사줄 것이다, 내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그렇게 상장 폐지지만 계속 상한가가 지금 연속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네요. 내가 사라져 줄게요. 정말 좋은 의미로 잘들 하세요. 이런 네네. 얘기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투자자들 나름대로 예.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들이 가져온 그 규정이 회사 측이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면은 지분 9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조항으로 아직 9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회사가 내 지분을 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주가가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사게 될 것이다. 네. 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제 거래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회사 측은 또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좀 어제도 밝혔는데 우선주가 가격이 급등해도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다라고 회사 네. 측이 밝혔는데 그 회사 측 입장이 맞은 거죠. 사실 그 지분율 95%가 안 가지고 있어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네. 이제 회사 측이 제시한 유상 소각 기준가가 예. 주당 9,297원입니다. 공시에 밝혔는데 예. 그러면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9,297원을 강제로 9,297원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팔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그렇게 팔아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이 주가가 계속 이대로 11월까지 간다고 하면은 막대한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이
이 지금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급을 몰리고 있거나 이데일리 TV를 좀 빨리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시간에. 아니면은 그냥 사실 상장 폐지 정말 앞두고 동전주 예. 됐을 때 네. 그때 주가가 막 30%막 이렇게 오를 때도 있잖아요. 네. 정말 이제 3일 정도 남았을 때 정리 매매할 때. 네, 단기간에 한번 네,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 전문가들은 이거는 정리 매매하는 아하. 그런 그 분위기로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먹고 나올 수 있다. 내가 상투 아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투기적 성격으로 이게 좀 수급이 몰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두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투자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왜? 예. 이거 근데 이게 뭐 투자자분들이 이게 예. 이사회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상장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추후 또 상장 폐지 하니 많이 하면은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사회 통과하고 나서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예. 그냥 11월 16일인가 그런 11월 12일이네요. 11월 12일에 그냥 9,297원에 강제로 이렇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갔으니까 주요 네. 포털에 이광수 기자의 발언 이러면서 이게 검색이 되는지 빨리 검색 좀. 네네. 예. 회사 측에서도 밝힌 거긴 해요. 근데 예, 그걸 예. 제대로 확인 안 하셨거나 좀 그러신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투기적 성격으로 예. 나는 먹고 나올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잘못 알고 계시거나 네네. 단기적으로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네네. 지금 상한가. 지금 이게 28일 이후에 줄고 올라서요. 네네. 그 기간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3번 쳤어요. 예,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 네네. 투자 유의사항이 확실히 있네요. 네네. 꼭 주의해서 쌍용 양회 우선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도 궁금한데 저희도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알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야 돼. 네, 됐습니다. 네,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요했던 오늘 이슈 특징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기자님.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공포 심리로 시작은 했는데 개미들이여 위대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에서 조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될 때라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행위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고, 그러면 저 생각을 좀 고쳐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시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 하락폭을 보셨나요? 네. 3일 동안 무려 18%가 떨어졌어요. 애플이 하루 만에 8% 급락하고. 애플이 뭐 한 예. 5, 6% 정도 쭉 다 떨어졌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성의 힘이 뭐 우리만 유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유동성의 힘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제 미국이 빠진 이유를 정확히 아시는 분? 우선 그동안 미친 듯이 올랐던 그 기술주 혹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다 우리가 차이. 이제 정확히 지금 뭐 어떤 뭐 네. 경제 논리라든지 다른 논리가 아니라 예.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조정을 받기 그쵸, 시작했다라는 그쵸. 것들입니다. 예, 예.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조금 힘들면 좀 충분히 쉬어 주어야 다음 산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쉬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지쳐서 못 갑니다. 지금 현상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쉬어줄 때는 좀 쉬어줘야 돼요. 실탄을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던 게 네. 뭐
다른 데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인들이 요즘은 다 주식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뭐 주식이 지금 빠져서 하고 있으니까 한 분은 나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일주일 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오늘 주식을 대거 투입하더라. 아, 오늘. 이런 현금들이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수치로도 나와 있네요. 예, 그런 것 개인들이 저 사는 물량.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테슬라가 지금 급등을 했었죠. 테슬라의 최근의 급등 모습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액면 분할을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급등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죠. 단지 유동성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놓고 또 유상증가를 때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3일 사이에 18%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애플이 오늘 처음 빠진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미 고점에서 20%가 그 조정 받았어요. 테슬라의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자기 무너진다 이런 비관론은 아닙니다. 비관론은 아니고 예, 아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는 게 서둘러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그 여러분들이 잘못 지금 초기에 주식을 투자하시던 분들이 조정을 하루 이틀 받고 바로 올라오는 장만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 본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에서 또 다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특징적인 종목으로서는 오늘 하나솔루션 단연코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켰던 9시 한 5분 정도 만에 빨간불을 켰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역시 정책 수혜주들이 대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정책 수혜주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현재 5년짜리 계획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5년짜리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는 것들. 따라서 지금 이제 후기니까. 오늘까지 좀 달아붙은 건 가능합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인 코멘트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이 차기 대선 구도를 서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내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벌써 몇 명이 거론되고 있고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리고 있는데 야당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정책 또한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컴투스예요. 컴투스. 네, 컴투스도 게임주도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켰던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켰던 게 가장 강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BTS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대여급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죠. 더군다나 집콕 관련해서 게임주들에 대한 것들. 근데 뭐 게임주 올라가서 좋아하지 않으실 어르신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들도 게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이러한 것들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거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 거라도 따라서 있어야죠. 예, 네. 그런 것 감안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개미님들 조심하세요. 시장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쉴 때 안 쉬면 탈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증권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을 바라본 결과 꼭 개인분들이 흥분했을 때 개인분들이 흥분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SNS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투자자가 홀리건이 됐을 때 증시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있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흥분해서 주식에 완전히 폭 빠져 계신 건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감정 조절 못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흥분하거나. 우리가 예. 뭐 예. 사람과의 관계도 예. 감정 조절을 못하면 예. 너무 또 이렇게 된다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또 못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그게 뭐 주식시장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희 시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는 이러한 것도 차용주의 시각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얘기도 분명히 뭐 방송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많이 배웁니다. 항상 먹는 것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좀 단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좀 예. 실천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자. 차용주 수장님의 색다른 시선을 만나보니까 그냥 오늘 지켜볼래요. 그게 맞는 거죠. 일단 네. 오후장 들어서는 일단 추천 종목도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섣부른 추천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추천 종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사십사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도 예. 종목이다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 현금도 여러분들 요즘 뭐 0.5% 이자 준다고 해서 에게 겨우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렇게 합니다만
갖고 있으면서 주식이 지금 손해보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아, 그거에 비해서는 선방한 거죠. 선방한 예, 겁니다. 예, 예. 그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현금이라는 종목은 더욱 좋은 게 뭐냐면 종목이 빠질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좀 냉정한 그쵸. 얘기지만 예, 예. 종목이 빠질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예. 내가 쇼핑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더 늘어나요. 선택의 폭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노리셨던 종목들 섣불리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 그저께 말씀드렸던 더전 비주온이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를 오늘 터치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갔어요. 예, 정중에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전 비주온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단기적인 매도도 저는 한 차례 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가 더전 비주온이 코로나19 관련주냐? 맞습니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삼양식품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큰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19 관련주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메모를 해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번 이번에 증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받을 건데 그 이후에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내 생활에 딱 붙어있는, 밀착돼 있는 게 그렇죠.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예. 썼는지를 가지고 주식을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의 때가 있다. 그때가 오면 또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네. 나오니까요. 이제는 그만 빼놓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항상 또 궁금한 것도 추궁해서 네, 여쭤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좀 이뻐해 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뒀습니다. 세 번째 코너의 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 샵 3772로 소통 가능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하루 2분 치킨 상품권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관심주 공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 보니까 뭐 이번 주에도 다들 집콕을 장려할 것 같은데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 방법이 있을까요? 노하우? 대표님만의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는 예. 지금 두 번째 책을 이제 마감을 다 해서 책 오. 원고 준비하느라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작가이시네요. 8월 달에 이제 그 말에 9월 말에 9월 말. 예, 출간 예정이어서 그거 좀 정리하고 뭐 주식 내용이에요? ETF 관련 ETF. 예, 요즘에 이것도 또 묶어서 사는 것도 관심 있으신데. 예, 첫 번째 책은 주식 관련된 책을 써서 두 번째 책은 이번에 ETF 네. 관련된 걸로 해서 그래요. 썼습니다. 예. 네. 한 9월 말에 나오면 언제 이제 나옵니까? 9월 24일에서 27일 사일 날 그래요. 저희 출간입니다. 주식공장에 좀 네. 갖고 오시고 예. 홍보해 드릴 테니까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예. ETF. 그래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 많이들 또 관심 있어 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재준 대표님 워낙 또 설명 잘 하시니까 책 속에 어떤 지혜가 녹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다뤄봤는지 우선 저희가 납품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는 CS 베어링, DMS, 셀리드, 호텔신라, KB금융, 제일약품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동성 화인텍, 해성 DS, 유니퀘스트, SK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JLK 초록뱀을 분석을 했죠. 매일경제TV는 한국금융지주 후성, 삼보모터스, 대덕전자, LG이노테, 하나, 뉴트리, 삼양식품 제시했고요. MTN이 스튜디오 드래곤, SK텔레콤, 하나솔루션, 효성중공업, 유니슨, 바디텍메드, 현대에너지솔루션, LS 분석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1위 채널 어디일까요? 오늘의 1위 채널은 매일경제TV로 선정을 네, 했습니다. 왜 마음이 가장 끌리셨는지. 일단 뭐 코로나19의 키워드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 섹터로 이제 그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오늘 제가 관심 종목 두 종목이 매일경제TV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 1위 채널로 뽑아왔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마음이 안 갔던 채널? 오늘 마음이 안 갔던 채널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그 어떤 오차 범위는 없는데 네, 그래도 다들 오늘은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예, 오늘 얘기를 하면은 오늘은 이데일리 TV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조금 모자랐던 걸로 예, 바꿀게요. 오늘- 마음은 가죠, 이데일리는. 네, 이데일리 예. 마음을 가는데 예, 여기 또- 담고 있으니까 몸을. 네. 왜 저희가 왜 도대체 왜? 예.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네. 지금 주가 수준에서 가장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업사이드 측면에서 좀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은 선정 기준을 찾다 보니까 예. 이데일리 TV는 조금 미비한 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원래 제 마음은 항상 이데일리 TV가 그럼요. 1위지만 네. 예, 오늘 4위로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면 주식공장에 이재준 대표님이 나왔으니까 이거 네. 상쇄하는 거잖아요. 예, 약간 예. 부족했던 부분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는데 첫 예. 번째 관심주는 뭐를 봐야 될까요? 첫 매일경제TV 거 볼까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첫 예.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OTT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 유통을 해가지고 OTT 플랫폼으로 현재 퍼블리싱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MTN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코로나19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서 OTT 쪽 플랫폼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드라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유통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OTT 유통 채널 하면은 바로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2분기 텐트폴 작품인 더 킹이 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분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3분기가 이제 작품 자체가 부재함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런 이 거가 새로운 예. 엄청 돈 들여가지고 상업할 것 같은 거 텐트폴이라고 얘기하던데. 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이 제작사의 수익은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지 네, 네. 이 비용을 상쇄하고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는 건데 결국은 이 부재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이 안정적인 성과에 힘입어서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작품 부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에서는 이제 아마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구미호가 나올 것 같고요. 구미호? 예, 이동욱과 조보아 주연의 구미호, 그다음에 구미호 전입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배수지 남주역이 나오는 그다음에 스위트 홈 이렇게 해서 작품 라인업을 3개 정도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외에 글로벌 OTT 플랫폼과 또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은 유통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서 쫙 매출이 뿌려야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투자의 지금 현재에서는 봐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러한 주가 측면에서 부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봤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좀 들어가 보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하락이지만 낙폭은 줄여가고 있어요. 양봉이니까. 네. 매매 전략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네, 기술적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8만 원 선 초반대입니다. 8만 400원인데 현재 8만 원 선에서는 그래도 하방 지지를 보여주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8만 원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하시고 9만 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이 된다고 했었을 때 가정을 하면은 75,000원 선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드라마 뭐 유명하잖아요. 그 확산의 중심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꼭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뉴트리? 하면은 건기식 뉴트리. 예, 네. 이제 보면 되는데 매일경제 예, TV입니다. 예, 예. 네. 건기식해서 이쪽으로 해서 좀 알아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 예, 대표적인 게 요새 최고의 효자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에버콜라겐이라고 네. 피부 미용에 좋은 제품이라고 언니도 하는데 콜라겐 먹는데 아, 당신들은 안 먹냐고 막 이러잖아요. 좀 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쪽 관련 에버콜라겐 관련해서 매출이 견조하게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자체를 봤었을 때 이 에버콜라겐 1분기 때 피크를 찍었거든요. 140억, 월 140억 찍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이제 소폭 하향되고 나서 좀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전사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날 시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이 400억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아쉬운 점은 좀 광고 집행비가 많아요. 그 말인즉슨 판관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 좀 좋지 않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광고 막 이런 거 많이 쓰나 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에 따라서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의 뭐 투자 개념이네요,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광고도 봤었을 때는 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에 네, 대한 네. 회사의 예측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1분기 때 240억 정도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10% 나왔고 2019년이 연간 온라인 매출액이 230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1분기 때 238억이 나왔다는 거는 작년 온라인 매출을 1분기 단 한 분기 만에 뛰어넘었다라는 그 실적 자체가 괄목한 성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에버콜라겐 관련된 온라인 매출이 10%대에서 2019년 10%대에서 25%까지 그 말인즉슨 에버콜라겐이 온라인으로 매출이 지금 증가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반기 신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그게 2022년에 간 기능 개선제, 그다음에 유산균 관련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병원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집에서 어떠한 구매도 많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음에 따라서 면역력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도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까지 부각을 받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대응 주가적인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23,250원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고 5일선은 지지한 상태로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실린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오늘은 주가 지수가 빠지지만 그래도 양호한 부분들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하반 경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접근할 만한 좋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이 유효하고 그다음에 정고점 33,000원까지는 한번 홀딩하면서 트라이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좀 전략적으로 맞아떨어져 있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 있고 이것저것 비용을 쓰는데 그게 건강한 투자로 읽힐 수 있다라는 가능성. 뉴트리, 에버콜라겐 이 부분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대표님? 세 번째 종목도 아무래도 코로나19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분들, 음식료 다시 보자 막 이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삼양식품 갖고 왔습니다. 매일경제 TV. 예, 삼양식품 갖고 왔고 삼양식품 하면은 불닭볶음면이 아유, 예, 요즘에 유명하죠. 뭐 변신은 모재다라면서 뭐 이것저것 나오더라고요. 또. 네, 근데 예. 불닭볶음면을 진짜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신다. 네, 맛있어가지고 네. 근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맵다라는 것도 잘 못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2번은 먹습니다. 여기 옆에 편의점 있죠? 거기서.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불닭볶음면 관련해서 네.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미 쪽, 미국 쪽 관련해서 매출이 특히 금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었고요. 수출이 1,000억이요? 예, 중국 쪽으로 해서 965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었고 미국에서도 4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한국 라면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보면 세계적으로 좀 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예.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같은 경우를 선호하다 보니까 라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중국에서 인지도를 많이 쌓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도 현재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수출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확대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라면은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단일 제품으로 갔었을 때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단일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또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일단 카테고리를 늘려놨다라는 측면도 결국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삼양식품에서는 불닭소스를 제품으로 하는 매출을 확대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스. 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조미 부분에서 매출을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까지 예, 같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불닭소스가 또 삼양식품의 이 신성장 동력 제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소스가 생명이죠. 예, 그렇죠. 삼양식품하면 삼양라면이 유명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흔히 말해서 꾸준히 먹는 음식으로 이제 라면으로 유명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부분에서 불닭볶음면이 또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 부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고 13만 원 선 부근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의 입맛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네. 자, 이제 마지막은 우리 대표님의 이제 관심주예요. 네, 네, 뭐가 보셨을까요? 오늘 관심 섹터는 일단 폴더블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조정했었을 때는 네. 계속 담아야 되는 그래요? 바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뭐죠? KH바텍입니다. 그 힌지 이렇게 굽어지는 예, 거. 맞습니다. 네, 힌지, 폴더블. 예, 맞습니다. 이 독점을 하고 네. 있는 회사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되고요. 삼성의 이제 주력으로 독점으로 그쵸. 납품한다고 네, 보시면 네. 되는데 2분기 매출이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 KH바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힌지 부분입니다. 힌지 부분이 공급량이 6월 달에 감소를 함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공급량이 지연이 된 것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이연됨에 따라서 3분기, 4분기 때는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데 측면에 있어서는 기회의 측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분기 때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외환 환산 손실. 그래서 유형자산에서는 일회성으로 이 처분 손실을 해가지고 재무제표상으로 다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를 재무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놨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DC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주 매출 사업 부분이 알루미늄 부분에서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폴더블에 대한 흥행 여부가 이 회사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근데 폴더블 이슈는 지속적으로 중장기 섹터로서 성장 테마다, 성장 섹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H바텍 현재 부분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22,000원 선 부근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21,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바닥이니까 이제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폴더블도 초기 국면이니까 서서히 다가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힌지에는 그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KH바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유익한 내용 전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뵙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뵐게요. 편안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